은행에서 이 관봉권을 취급하고 교부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연락이 오셔서 이 스티커에 있는 정보를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뭐 압수수색을 당해봤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압수물을 그냥 가져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밀봉해서 봉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천만 원 단위의 관봉권을 은행에서 수령할 수 있는 주체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국가정보원 아니면 이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로 이제 추정이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야, 지우가 지지실이 광고 들어왔답니다. 나도 잘해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거 제작비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까 걱정은 좀 많이 했던 인터넷 끝판왕. 인터넷 끝판왕.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 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건 내가 잘 아냐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가 근무했잖아. 우리가 다 쓰잖아 인터넷을. 근데 약간 손해보고 쓰신 분들이 계셔. 그래서 최대 통신지원금 80만 원까지. 통신요금 80만 원에서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네요. 특히 나이 드신 노인네분들은 이거 몰라. 그런 거를 이제 이어주는 그 인터넷 끝판왕. 그리고 만약에 딴 데서 돈을 더 준다. 거기가 만약 우리보다 할인을 더 많이 해줘. 차액의 150%를 보장한대. 되게 잘한다.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주니까 상담을 한번 해볼 필요는 이제 미처의 본전이니까. 360일 상시 상담 가능하고 1877-2028로 전화 주시면 된답니다. 1877-2028.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대검찰청 조사팀은 감찰 착수 사흘 만에 당시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 띠지를 잃어버린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 등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됐던 관봉권은 건진법사를 검찰이 수사하다가 나온 건데요. 그게 최초에 보도된 게 코인 관련 수사였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는 사기 코인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흰비코인이라는 코인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게 이제 일명 배용준을 팔아서 연사마 코인이란 것을 코인 사기 업자들이 이익을 챙기다가 검찰에 적발이 됐는데, 그 코인 업자와 건진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검찰이 이미 지난해 건진법사 휴대전화를 확보를 해놓고도 건진에 대한 수사를 한 거는 확보한 5개월 뒤? 일부러 그랬겠죠. 그게 되게 정상적이진 않은 게,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이미 지지난 대선 때 논란이 됐던 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캠프에서 2022년 1월달 1월경에 건진법사가 윤석열 후보의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이 당시 세계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었고, 건진이 어느 순간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거된 건 맞아요. 보니까 맞는데, 건진이 제거되기 전까지에 저질렀던 그런 비위들이 검찰의 건진법사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함께 발각이 된 건데, 건진법사의 휴대전화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서 많은 관련 증거들이 나왔던 거죠. 그 증거들은 대부분 김건희를 향한 청탁들에 대한 증거들인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수사는 코인 수사에서 시작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끝에 이제는 김건희 여사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언제 그중 이제 하나가 건진의 은신처에 있던 이른바 관봉권. 전 씨의 집에서는 유력 정치인과 검찰, 경찰 관계자 등의 명함 수백 장이 나왔고, 억대 현금과 함께 한국은행 관봉권 5천만 원도 압수됐습니다. 건진의 그 은신처에서 관봉권 5천만 원이 이제 발견이 됐고,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 띠지를 발견한 다음에 그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 별도의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제가 뉴스타파 있을 때도 저희 전혁수 기자가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 수사 보고서에 건진의 그 돈다발, 관봉권이 사진으로 찍혀져 있었어요. 관봉권이란 게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돈다발을 띠지로 묶은 건데, 이 관봉권을 만드는 주체는 한국은행이죠. 최초에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으면 그걸 돈 다발로 뭐 100만 원 단위 혹은 500만 원 단위로 해서 띠지를 묶습니다. 묶는데, 띠지에 대해서도 아무 정보가 없냐, 그게 아니에요. 띠지에 보면 영문 글자들이 적혀 있어요. 그 띠지를 묶은 사람과 시각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처음에 의아했던 것은, 관봉권이 그럼 도대체 이거 어디서 왔을까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이 관본권을 취급하고 교부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연락이 오셔서 이 스티커에 있는 정보를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스티커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사용권이라는 거예요. 사용권.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폐공사에서 찍은 돈은 일련 번호가 0, 1, 2, 3, 4, 5, 6, 7, 8, 9 했고 가지런히 처음부터 순번대로 돼 있거든요. 사용권이란 뭐냐면 그야말로 이미 시중에 풀려서 사용된 돈을 한국은행에서 회수해서 다시 묶어서 시중은행으로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 사용권은 일련 번호가 당연히 순번대로 돼 있지가 않겠죠. 마구잡이로 섞여 있기 때문에 돈의 추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떤 비자금이나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 사용권이 많이 배부가 되죠. 특수활동비라는 게 사실은 기밀을 요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신권보다는 사용권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5천만 원 단위의 관본권을 은행에서 수령할 수 있는 주체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국가정보원 아니면 이거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로 이제 추정이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제 기억에 그 관본권이 만들어진 일자가 2022년 5월 13일로 이제 확인이 되니까요. 당시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정원이 이 관본권을 수령했을 리는 만무했고, 이제 사흘 전인 5월 10일에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이 처음 취임을 했고, 이 돈은 그렇다면 용산 대통령실로 지급된 특수활동비다라는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했던 거죠. 건진법사가 양재동에서 이른바 댓글팀, 네트워크팀을 사비로 운영했고, 본인의 돈이 2억 원 이상 들었다고 주위에 굉장히 푸념을 하고 했다고 해요. 내가 돈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이제 요걸 하나 추정이 가능한 것은 대선이 끝나고 당선된 후에 김건희가 아니면 윤석열이 건진에게 그거를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에 대한 보훈 성격으로 지급을 했다는 것은, 그는 그야말로 이제 국가 공금에 대한 횡령이겠죠. 횡령죄에 해당이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취임 초기 아닙니까? 그때 취임 한참 당선되고 그 집권 기간도 아니었고, 취임하자마자 관본권을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에게 하사하는 하사금식으로 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통령직에 오른 순간부터 정말로 나라를 거덜내고 해먹을 결심을 한 게 아닌가라는 강한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강한 물증이라고 생각하죠. 그 5천만 원 자체가 전체 특수활동비에 보면 아주 작은 돈이지만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검찰이 그렇다면 이 관본권을 압수하면 이 돈의 출처와 목적, 사용 목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는 하지 않고 관본권에 대한 정보가 담긴 띠진한 스티커를 일부러 인멸했다. 저도 뭐 압수수색을 당해봤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압수물을 그냥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수물이 오염되면 그 증거로 사용을 못해요, 법정에서. 그래서 모든 것은 밀봉해서 봉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휴대전화를 검찰이 가져갈 때 봉인 비닐에 담아서 완전히 봉인을 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제가 거기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이 봉인한 사실이 제가 같이 입회를 했다, 내가 봤다, 동의했다라는 것을 사인을 해야 되고, 검찰이 이 봉인지를 뜯을 때 임의로 못 뜯어요. 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 입회해서 같이 뜯어야만 이게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이미 보니까 압수수색 현장에서 개수를 다 했어요. 돈이 얼마인지 다 셌어요. 세고 건진법사에게 확인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거를 당연히 봉인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봉인지를 그 피의자 건진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그 봉인지를 임의로 뜯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증거로서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게 띠지가 둘러싸여서 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은 아무리 그게 검찰 수사관이라도 5천만 원 돈다발 관본권을
직접 보거나 압수물로 접수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그 관본권 자체가 그렇게 증거물로 압수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 수사관 인생에 있어서 많아야 한 두세 번 있을 일, 한두 번 있었을 일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아한 지점이죠. 비닐팩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다면서요? 기억도 안 나죠, 지금 관본권 띠지도. 저는 아예 본 적이 아예 본 적이 없고.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증인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최재현 검사도 그렇고 수사관도 그렇고 어찌됐든 우리는 처벌받지 않아라는 강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보증해주고 내가 책임질게, 무조건 내 말대로만 가서 얘기해, 청문회 가서 증언해 라는 약속이 없었다면 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너희 인사권은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인사권을 쥐고 있는 분께서, 높은 분께서 청문회 증언을 위증을 하라고 교사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관들이 좀 안 됐더라고요. 그냥 시원하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순진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스티커 실물이나 띠지 실물이 없다고 해서 찾을 수 없는 게 아닌 게 이미 자기들이 다 촬영을 해뒀고, 압수수색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검찰 수사관이 바디캠을 차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바디캠 그 동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저희 집에 압수수색 왔을 때도 2명의 수사관이 바디캠하고 별도의 자기들의 휴대전화로도 그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확인해 보면 현장에서 이 관본권이 발견된 당시의 정황, 그리고 발견 후에 검사와 수사관 앞에서, 건진법사 앞에서 이 관본권에 대해서 또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정황, 그리고 건진법사가 그 금액에 대해서 동의하고 사인을 하는 상황, 이게 다 녹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본인들이 이거를 관본권을 사진으로 찍어서 검찰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던 사실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사보고서에 이미 스티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스티커에는 바코드에 관본권의 생산과 이동 과정,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교부된 과정, 그리고 어느 은행에서 누가 가져왔는가까지 다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죠.